저 한동훈과 가발 똘마니들이 뒤통수 치고 발목 잡고 하는 것들 뿌리 뽑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기만 하면 네, 반드시 뒤집고 3년 뒤에 셔터 내릴 수 있는 그런 허약한 지지율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주님이 궁금한 게 좌파 김종혁을 누가 국힘당에 끌어들였는지요. 어느 댓글에 보니 윤통이 끌어들였다는 글도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네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사퇴하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자기를 도와줄 정치권의 참모들을 찾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합류한 게 저였고 비공식적으로 저와 함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그 중앙일보 회장인가요? 누가 막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 때였나? 뭐 재판받으러 갈 때였나? 그때 막 중앙일보 회장을 막 직접 모시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중앙일보 회장에게 가깝다. 너무 중앙일보 회장에게 딸랑딸랑거리고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서 초기에 합류하는데 실패했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게 아웃이 되니까 곧바로 최재형 캠프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레이스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네, 그때 이후로는 그냥 붕 떴죠. 붕 떴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한동훈 밑에서 네,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끌어들인 사람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가짜 뉴스다라는 점을 제가 그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원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싫어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농성하고 고생하는 걸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는 걸 보면서 역시 한동훈과 오래 함께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인간성을 다 버리게 되는구나. 멀쩡했던 사람도 저렇게 인간성 바닥이 되는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좀 놀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 투쟁하는 방식이 뭐 자기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농성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국회에서 밤새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막 보여주기 정치 그만 보고 싶다? 그 보여주기 정치의 끝판왕이 한동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연예인병 말기 걸린 한동훈한테는 왜 찍소리도 못하냐라고 했더니 그 기사가 좀 났어요. 기자들이 그거를 김종혁한테 물어봤나봐요. 장예찬이 이렇게 말했다던데. 그러니까 반박을 못해. 친한계의 특징이 제가 한동훈 비판하고 친한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논리적으로 반발을 못해요. 네. 그냥 장예찬은 헛소리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언제 어느 방식도 좋으니 저 친한계 유튜브 홈그라운드에 저를 불러도 좋으니 나가면 제가 1대10으로 토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장예찬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용으로 논리로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 라고 그냥 도망만 다녀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대꾸를 못하는 거죠. 온 국민들이 이재명 맞겠다고 피눈물 흘리면서 싸울 때 새우깡 먹으면서 라방하고 기타 치는 한동훈한테는 찍소리도 못했다. 그래놓고 나경원 보고 뭐라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거죠.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친한계 유튜브가 몇 개 있잖아요. 저를 거기 불러도 좋습니다. 진행자가 편파 진행을 해도 돼요. 거기에 뭐 김종혁, 윤희석 그 떨거지를 그냥 한 세트로 다 앉아 있어도 돼. 1대10으로 토론해도 돼요.
한동훈이 과연 좋은 정치를 하는가 아닌가 나랑 한번 토론해보자. 네. 왜냐? 이때까지 제가 한 인터뷰들, 기사들 거기에 대고 친한계가 장해찬 욕하는 거 말고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한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여러분 보신 게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말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헛소리다. 이거는 대꾸를 못하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용으로 까잖아요. 그 친한계 진짜 아유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한동훈 같은 인간 똘마니를 할 수가 있지? 아무튼 친한계 똘마니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네, 어디든 있는 거 제가 가서 다 박살 내드릴 테니까 자신 있으면 토론 한번 하자. 토론 한번 하자. 너는 뭘 했느냐라고 또 한 딸들 여주 이모나 장호정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댓글 달아주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저 정도로 싸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고위원 하면서 이재명 일제 샴푸 샌드위치 깔아놓고 오죽하면 이재명이 한참 막내인 청년 최고위원인 장예찬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최고위원 할 때 저 정도로 기사 많이 내고 방송에 주목받으면서 민주당 까고 공격하고 민주당한테 고소고발 많이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허구 헛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너는 뭐 했냐? 너 왜 한동훈 공격만 하냐? 지금 보수의 첫 번째 과제가 한동훈 같은 배신자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백약이 무효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도 까면서 한동훈도 까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종양이 있다고. 악성 종양이. 근데 이거를 놔두고 우리가 영양제 링겔 맞고 네, 진통제 맞고 하면 당장은 좀 괜찮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낫습니까?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암덩어리를 완전히 덜어내야만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과 그 친한계가 왜 암덩어리냐? 배신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배신하고 정권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도 오히려 당에서 당대표하고 대선주자 될 수 있다. 이게 공식이 돼버리면 앞으로 미래의 모든 정치인들이 보수 대통령이 나와도 호시탐탐 배신할 궁리만 하게 됩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부정해야만 다음번에 보수 대통령이 나왔을 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면 망한다. 배신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게 보여져야만 우리가 이재명 제끼고 다음번 대통령 냈을 때도 또 탄핵 안 당하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배신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다음번 대선에 대통령을 또 내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2의 한동훈, 제3의 한동훈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도 쓴소리 빙자해서 배신해야지. 대통령 등에 칼 꽂아야지. 그러면 내가 당대표도 되고 조중동이 띄워주고 다음 대선 주자 되겠네. 국회의원 공천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네. 이게 공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배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봤자 세 번째 탄핵 당할 건데. 더군다나 그냥 배신입니까? 20년 동안 자기를 업어 키운 형님입니다. 검찰에서도 끌어주고 법무부 장관으로 키워주고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밀어준 사람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유승민보다 더 나빠요. 유승민보다 한동훈이 훨씬 악질이에요.
한동훈에 비하면 유승민은 양반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받았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비판 별로 안 하죠. 나름 띄워주기도 하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보수 유튜브에서 뭐 장해찬이 이준석 밑으로 들어갔다 뭐다 얼척없는 소리 하는데, 제 기준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혜와 특권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기준인데, 적어도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받은 거 없어요. 그렇죠? 당대표 자기가 알아서 됐잖아요. 노선이 달랐어. 치열하게 싸웠어.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이 암덩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손을 잡을지도 몰라요.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컸죠. 그런데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대구의 기득권 집안이에요. 유승민 집안 자체가 여러분 엄청 부자고 아버지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거든요. 비례대표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자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유승민이 대구의 일개 지역구 정치인, 그냥 아버지한테 배지 물려받은 금수저 정치인에서 나름 원내대표도 하고 전국구로 클 수 있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을 때 욕을 먹고 10년 동안 이 당에서 뭘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이준석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에 비하면 한동훈은 검사 시절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줬죠. 법무부 장관을 덜컥 맡겨줬죠. 비대위원장, 총선에 공천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 한동훈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했습니까? 한동훈이 가진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키높이 구두와 가발 빼고 그 정치적인 모든 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거잖아요. 그냥 배신이 아니라, 그냥 탄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감옥 가야 된다고 몰아넣었어요. 내란 자백이라는 말을 한동훈이 보수에서 처음 썼습니다. 그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받으라라고 감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받은 게 한 10이라면 한동훈이 받은 건 100, 1000만입니다. 근데 더 잔인하게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 받고 배신한 유승민이 10년 동안 보수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100, 1000만 받고 배신한 한동훈이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나올까 말까 기웃거리고 있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똘마니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으로건 인간적으로건. 민주당이었으면 숨도 못 쉬고 사회 매장이에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개딸들이 그 집을 다 에워싸서.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너무 착하고 점잖고 순해요. 그니까 한동훈이 머리 쳐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배신이 있었잖아요. 숨도 못 쉬어. 집 밖으로 기어 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무슨 생각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어디 해외에 한 연수나 갔다 오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방송할 때마다 저도 기운도 안 나고 그래요. 근데 다음 정부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 셔터를 빨리 내려야 되니까 제가 요새 이재명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나 공부를 많이 해요. 곰곰이. 와,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을 챙기는구나. 보수는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자기 사람을 제대로 못 챙기다가 망했거든요. 눈치 보다가. 이재명은 저렇게 철면피로 자기 변호사들 다 깔아버리는구나. 심지어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사를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꽂는 걸 보고 제가 혀를 내둘렀어요. 이걸 우리가 엄청 까고 비판해야 되지만 동시에 다음번 보수 대통령이 나오면 눈치 보지 말고 언론이 뭐라고 떠드는 거 어차피 하루 이틀이면 끝나더라. 쟤네는 김민석도 총리로 밀어붙이는데 정권 초에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도배를 해버려서 국정 동력을 잡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걸 요새 배워요. 그리고 민주당은, 좌파들은, 개딸들은 배신자를,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보수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게 안 되니까 당의 기강이 서지 않고 정치 진영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대통령이 나와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천지 삐까리로 설치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전직 의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서울대 법대 나온 변호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변호사님이에요. 보수 시민사회에서 활동 많이 하는. 자기 친구들,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정치에 관심 많을 것 같지만 진짜 정치에 관심이 아무도 없대요.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신문 헤드라인 정도만 보고 치운대요. 근데 좌파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 다 챙겨보고,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는 실시간 5만, 6만, 10만, 20만까지도 가는 거예요. 보수 유튜브는 아무리 잘 나가봤자 실시간 1만, 2만이면 대박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 다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만 본다.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느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냐. 보수에서 윤한 갈등이다 뭐다 하고 친윤 친한 싸우고 이래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아우 쟤네는 또 싸우네, 그냥 보기 싫다. 근데 민주당은 우리가 이재명 1극 체제라고 비판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냥 안 싸우고 민주당 하면 하나로 딱 뭉치고, 보수 국민의힘 하면 지들끼리 계속 개판나 싸워. 시끄러운 걸 제일 싫어해. 르라보님 말처럼. 지도자가 딱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배출이 됐어. 그러면 좋든 싫든 일단 거기로 헤쳐 모여야. 거기로 그냥 딱 그냥 목숨 걸고 그 사람 믿고 돌격해서 선거 이기면 끝까지 가는 거고, 선거 지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가 너무 잘났어. 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하고 검사하던 인간들이라 다 지가 제일 똑똑해. 심지어는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4번, 5번 떨어진 인간들도 종편 나오면 뭐 다 지들이 정치 도사인 것처럼, 예? 아휴.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에 관심 크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훨씬 더 유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싸우니까. 지들끼리는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동훈과 친한계라는 분열의 암덩어리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음 지방선거에도 우리끼리 지지고 볶다가 질 거고요. 다음 총선에도 지지고 볶다가 질 거고요. 다음 대선에도 지지고 볶다가 질 겁니다. 이 지들만 잘났다는 인간들을 딱 정리해버리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대표가 되든 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원장에서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대표가 되든, 누가 나경원이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딱 되잖아요. 그냥 제발 좀 지방선거까지는 믿어주고 한 목소리를 내자고요. 아니 나는 조중동의 그 잘난 논설위원들과 국장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칼럼을, 사설을 어떻게 썼냐면 국민의힘이 안 되는 이유가 다양성이 부족해서래. 친윤들이 비윤들 말을 안 들어줘서 우리가 지는 거래. 근데 그런 논리면 민주당은 왜 이겨요? 이재명 1극 체제로 박용진 학살해버리고 임종석 출마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데, 비명계 찍소리도 못 내는데 민주당은 선거 왜 이기냐고. 나는 그 잘났다는 조선일보 논설위원들한테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보수는 오히려 사람들이 순하고 점잖아서 비주류가, 비윤들이 다 지 잘났다고 설치고 뒤통수 치고 발목 잡으니까 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세가 누가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김문수가 되든 나경원이 되든 윤상현이 되든 하다못해 우리랑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당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나라는 거 보여준 안철수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당권 잡으면 한 번은 좀 그 사람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고 선거할 때까지는 그냥 아싸라게 좀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궁시렁 거리지 말고. 근데 제일 궁시렁 많이 거리는 그냥 타고난 배신자들이 바로 친한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정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제가 원래 오늘 다른 정치 이야기하고 댓글이나 읽으면서 오늘 좀 편하게 소통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호시절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인터뷰 나가면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TV조선 조선일보 유튜브네요. 김강일 선생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 조선일보 유튜브를 한딸들이 많이 점령하더라고. 댓글에 한딸들이 막 득식을 해.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십사 했는데 나가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공개적으로. 아니 진짜 왜냐하면 게스트만 질문 받는 게 아니니까. 아니 뭐 공격적이고 제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제가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논객이신데 국민의힘이 지는 게 다양성이 부족해서 지는 거냐. 그러면 이재명 1극 체제 민주당은 왜 이기냐. 우리는 오히려 다양성이 너무 지나치고 넘쳐서 지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질문을 좀 만약에 또 인터뷰 나가게 되면 하고 와야겠어요. 그 언론사의 높은 양반들 하면서 선비처럼 사설 쓰고 논설 쓰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만나는 족족 좀 물어봐야겠어. 하고 후기 알려달라는데요. 인터뷰 나가게 되면 제가 날짜랑 일정 알려드릴 거고요. 인터뷰 아니고 사석에서도 제가 가끔씩 조중동의 논설위원이나 어르신들 만나거든요. 물론 저를 만나는 분들은 비교적 저와 코드가 맞는 분들이 많은데 코드가 다른 분들도 가끔 만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진짜 이제 보수가 분열해서 지는 시대 아니냐. 진보가 부패로 망하는 시대고. 네. 그래서 여러분 8월에 전대하겠죠. 대표 누가 될지 모릅니다. 한동훈은 안 될 거예요. 한동훈은 안 돼요. 근데 한동훈이 아닌 그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제발 좀 무지성 맹목 지지라는 걸 좀 한번 해줍시다. 이런 말 하면 언론이 싫어해. 진짜 비판적 지지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막 이런 게 막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개딸들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과 친명들에게 그야말로 맹목적인 광신적 지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잘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막 떠드니까 저 말도 일리가 있나? 저 말도 맞나 보네.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지 봤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얘는 저 얘기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기껏 싸우고 있는 나경원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야 저 콩가루 집안은 뭐냐 그 민주당 이야기가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리면 누가 좀 반박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논리적으로. 네 진짜로 우리도 니 잘났다 쟤 잘났다 말고 리더십이 딱 서면 지도자가 딱 당권을 잡으면 대선 후보가 되면 무지성 지지라는 걸 한번 해주자고요. 우리 지지자들끼리라도. 다 지들만 잘났고 지가 제일 똑똑하니까 우리끼리 싸우느라 중도층이 딴 데서 중도층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한 목소리 내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오합지졸처럼 막 이런저런 목소리 나는데 당연히 잘 모르는 중도층이 보면 한 목소리 내는 쪽이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막
젊은 사람이니까 개혁 이야기하고 싶고 세련된 정치하자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세련되고 싶어요. 개혁이 중요하고 쇄신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내용이 뭔데? 너네가 말하는 개혁과 쇄신의 내용이 뭔데?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근데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는 지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지는 거다. 하나가 안 돼서 지는 거다. 우리도 제발 한 번이라도 맹목적 무지성 지지라는 걸 한번 해보자. 우린 다양성이 넘쳐서 지는 거예요. 다양성이 적어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